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얘기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저도 끝까지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13번째 강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바보온들과 평강공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전설이나 동화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이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바보온들과 평공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바보온들과 평공주가 지어낸 얘기다,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은 엄연한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바보온들과 평강공주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온들 평공주 어디 나오냐? 삼국사기 열전에 나옵니다. 이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중기 때 유명한 정치인이자 학자였던 김부식이 편찬한 관전사서죠. 정사기라고 기전체 형식의 사서입니다. 이 역사책은 크게 본기, 세가, 열전, 지연표로 구성되거든요. 그 중에서 열전은 왕이나 제후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대기를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삼국사기 열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고 역사적 위인한 뜻입니다. 굉장히 영광인 것이죠. 따라서 김부식이 보더라도, 고려중기 이 김부식이 보더라도 이 바보온달은 고구려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로 지어낸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하게 됩니다. 바보 온달이라고 하니까 진짜 바보인 줄 알아요. 우리가 바보는 보통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까?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거나 지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통 바보라는데, 절대로 바보 온달은 그런 바보는 아닙니다. 삼국사기 열전 온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집안이 가난하고 남루해서 해다는 게 꾀째째게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놀렸다? 바보 온달이라고 놀렸다는 것이죠. 절대로 머리가 모자라서 바보 온달이 아니고 행색이 꾀째째하고 좀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놀리기 위해서 바보 온달이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고, 덧붙여서 삼국사기 열전에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맑았다.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착하고, 경륜 착하고 인품은 훌륭한데 행색이 남루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림받았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바보 온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보 온달. 자, 그 당시 왕이 평강왕이거든요. 평원왕이라고 하는데 이 평강왕한테는 딸이 있었어요. 바로 평강공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이름이 평강공주냐? 아니죠. 우리는 이 평강왕의 딸이기 때문에 평강공주가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 원효대사와의 그 결혼설로도 유명한 요석공주 있지 않습니까? 그 요석공주의 이름이 진짜 요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요석궁에 살았기 때문에 요석공주. 지금도 평강왕의 딸이라서 평강공주로 할 뿐이지 진짜 이름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 평강공주가 어릴 때 굉장히 울보였어요. 굉장히 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합니다. 너 자꾸 울면 누구한테 시집 보낸다? 바보들한테 시집 보낼게. 물론 선의의 거짓말인데 이걸 고지고대로 믿은 평강공주는 나중에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진짜 바보온들과 결혼하겠다고 날뛰게 되는 것이죠. 물론 평강이 말립니다. 얘야, 그것은 네가 하도 우니까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한 내가 거짓말이다 라고 하지만, 평강공주는 아버지의 말로를 뿌리치고 아버지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며 하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물론 황금을 갖고요. 이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 어떤 구절, 이런 기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공주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가출해서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고 조선시대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대 사회의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선 후기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내내 여성들의 인권이 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 중기 이후로 사람들의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남녀 불평등이 심화됐을 뿐, 고려시대라든지 그 이전에 고대 사회는 여성들 인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요. 심지어는 자유연애하는 분들도 많았고 이혼과 재혼도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굉장히 여성들의 인권이 높았던 시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갑니다. 황금을 가지고요. 온달을 찾은 온달이 놀라죠. 공주님이 나랑 결혼했다니까. 그러자 이제 평강공주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결국은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평강공주는 자기의 남편을 훌륭한 국가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후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조의 영혼을 변신하게 되고 결국 이 우리 주인공 바보온달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실력을 뽐낼 때가 됐어요. 선보일 때가 됐습니다. 바로 사냥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대 사회 또는 조선시대 때 이 사냥대회는 여러분 단순한 취미나 오락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도 강물하고는 국왕이 직접 주관하는 사냥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사냥이 아니고 뭡니까? 일종의 군사훈련입니다. 먹이를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직력도 점검할 수 있고 군사훈련을 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냥대회를 통해서 훌륭한 무사를 선발할 수 있는 통로도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냥대회를 자주 하거든요. 이 사냥대회에서 바로 바보온달이 1등을 당당하게 하게 된 것이죠. 평공에 놀라서 불러봅니다. 당신 누구냐 했더니 바로 그렇게 자기가 무시했던 그 바보온달이었던 것이죠. 놀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결혼을 승인해 주지 않죠. 아직까지는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의 사이라고 인정하기는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를 점 뭐냐면, 자, 과연 평강공주와 결혼했다고 해서 이 바보온달이 정말 평민이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이 바보온달은 집안이 가난하고 남루하고 뭐 이러니까 평민 이하의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을 것이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고대 사회도 그렇고 고려나 조선 시대에도 평민 이하의 계층이 왕실과 혼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 불가능해요. 왕실과의 통근은 유력한 귀족 가문이나 몇몇 가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짜로 바보온달이 정말 평민 이하의 가난한 집안의 소생이었다면 평강공주와의 결혼은 애당초 불가능했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주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보온달의 신분이 뭐였다? 대단한 귀족은 아니었겠지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귀족이라든지 몰락 귀족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완전히 왕의 부마 사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바로 후주 무제가 요동지방으로 침략해 들어오거든요. 물론 삼국사기 기록에는 후주라고 나오지만 그 당시 역사적 맥락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후주가 아니라 북주 또는 북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온달이 출전해서 이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전쟁용이 됩니다. 공이 가장 컸다고 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개선하니까 바로 평강왕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 극적인 장면이죠. 평강왕이 드디어 이 바보온달을 자기의 사위로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사위다. 삼국사기 온달전에 진짜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 평강공주의 마음은 어땠을까?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던 그 자기의 남편 바보온달이 당당하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순간, 전쟁용으로서요. 그리고 그 바보온달의 또 마음은 어땠을까? 바보온달도 정말 지금까지 무시받고 차별받았지만 드디어 왕의 부마로 사이로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역사를 잘하는 방법은 그 시절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요. 돌아가서 나라면 어땠을까 한번 공감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역사가 더 재밌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가 전쟁용으로 인정받게 된 이 부마, 이 우리 바보온달이 더 기회를 발휘할 기회가 옵니다. 뭐냐면 평강왕이 죽고 그 아들 영양왕이 즉위하게 됐는데 이 영양왕한테 온달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계리편과 중령 이서의 땅을 찾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아, 너무 비장한 말이죠. 계리편과 중령 이서의 땅을 찾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럼 이 땅이 어떤 곳이냐? 쉽게 말하면 한강유역인 겁니다. 왜냐하면 계리편은 지금 조령 근처에 있는 하늘제고요. 그 다음에 중령이서는 말 그대로 지금 중령이서니까 한강유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장수왕 이후에 이 고구려가 그 한강유역을 신라 진흥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그 고토를 수복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비장한 결의를요. 그리고 드디어 바보온달은 출정하게 됩니다. 출정해서 아단산까지 가서 신라군과 싸우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유시 나로는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됩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단성이 어디냐? 지금까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이 아단성이 두 가지 견해로 갈리게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아차산성이다. 또는 충북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이다. 논란이 많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쉽게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보온달의 죽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고구려 고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정말 출정했는데 정말 자기의 부인 평강공주도 보지 못하고 중대에서 전세했으니 한이 맺혔겠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제 온달 장군의 시체를 관에 넣어서 운구하려고 하는데 그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울컥하거든요. 그러자 평강공주가 달라와서 그 관을 붙잡고 오르만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었으니 이만 돌아갑시다. 그 말을 듣고 관이 움직였다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이게 정말 어떤 영화 속의 장면보다 더 극적이고 멋지다. 항상 이 장면이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이미 죽었지만 온달 장군의 그 피 맺힌 그리고 울면서 이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돼 돌아가자는 그 평강공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가 평생을 내조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고구려의 전쟁용으로 인정받았던 그 남편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비명행사했을 때 그 마음,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달 장군은 단순히 고구려의 전쟁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광개토왕과 장수왕 이후로 고구려는 최전승을 누렸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쇠퇴하게 되고 신라에게 한강유역도 뺏기게 됩니다. 이 온달 장군은
고구려인데 여망을 바로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고구려 사람들의 꿈과 그 여망을 딱 투영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온달 장군이라는 겁니다. 바로 뭐죠?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거, 한강 유역을 수복해서 고구려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그 여망에 투영됐던 온달 장군의 죽음, 이걸 보면서 고구려 사람들도 마음이 정말 찹찹하고 비장했을 겁니다. 온달 장군의 죽음과 함께 고구려의 꿈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 정말 저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정말 지어낸 얘기, 전래동화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역사 속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보 온달은 진짜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렇게 평민 이하의 계층도 아니라 신흥계층 몰락귀족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분 이 죽음을 통해서 고구려 사람들의 꿈도 함께 좌절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제 강의를 끝내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제가 끝까지 순수한 열정으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옳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드디어 고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역사적 인물들처럼 나갑시다. 참고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데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